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기사 하나 보고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한번 보고 한 종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금융 들어가시면 궁금한 것들은 모두 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기사를 한 개 보겠습니다. 주요 뉴스 이렇게 나오죠. 경기 침체 우려에 미국 증시 하락, 테슬라도 4.7%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을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내년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뉴욕 증시가 하락세를 이어갔다. 다우지수는 내려갔다, 이런 게 나오고요. S&P 500 지수도 1.1% 내렸다. 나스닥 지수는 0.97% 내렸다. 이번 한 주간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1.7%, 2.1% 하락을 했고, 나스닥 지수는 2.7% 내렸다. 옵션 만기일인 이날 증시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이날 2조 6천억 달러 규모의 지수 옵션이 만기를 맞았는데, 이는 약 2년 만에 주식시장 규모 대비 가장 큰 액수다. 다우지수는 이날 장중 50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가 낙폭을 줄였다. S&P 500도 10개 종목을 제외한 전 종목이 하락했다. 부동산과 재량, 소비재가 큰 폭으로 내리며 약세를 주도했다. 아주 미국 주식도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4.7% 하락했고, 정말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지금 테슬라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트위터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테슬라 주가는 많이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상승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과한 하락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각각 1.46%, 1.74% 내렸다. 캐터필러와 다우는 각각 0.89%, 0.54% 상승했고, 보잉은 0.53% 올랐다. 항공 쪽은 내년에 조금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항공주들 중에서도 바닥을 찍었다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오도비는 시장 전망을 상회하는 분기 실적 및 가이던스를 제시하며 주가가 2.99% 뛰었다. 메타는 JP모건의 투자 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한 데 힘입어 2.82% 상승했다. 저는 메타도 좋게 보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바닥을 찍고 한번 급락을 했었죠. 급락을 했었고 그 이후에 많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다. 지금 가격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가격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TCW그룹의 이만 브리발루 헤드는 연준의 매파적 메시지에 시장이 수용되고 있다며 우리는 점점 더 경기 침체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찰스 슈왑의 제프리 클라인 톱 최고 글로벌 투자 전략가는 시장은 연준이 금리 인상폭을 75bp에서 50bp로 낮출 것이라는 소문에 매수했는데, 지금은 경기 침체 조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뉴스에 팔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리가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내년에 5.1%, 5.6%까지 올라갈 거라고, 5.5%, 5.0%, 이 정도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년에 금리가 이제 피크를 칠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시장에서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경기 침체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금리 인상을 시켜서 물가를 잡고 경기를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하는 입장에서 조금 좋아지기를 바라야 되겠다. 기사는 여기까지 보고요.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증권홈에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있죠. 코스피 딱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밑에 차트가 있습니다.
월봉, 주봉, 일봉순으로 보는 게 좀 낫겠죠. 자, 월봉 차트로 보겠습니다. 코스피 차트인데요. 120월선, 여기가 이제 마지막 지지하는 곳인데, 여기를 이렇게 살짝 하회하면서 개미 털기를 시전해주고, 네, 아니나 다를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지만 위에 또 중요한 자리죠. 60월선 저항을 맞으면서 지금 현재는 5월선에서 지지를 해주느냐 아니면 또 이탈을 하느냐 이렇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차트를 보는 입장에서 항상 똑같죠. 전저점, 전고점, 여기를 전고점이라 보고 여기를 전저점이라 보고 전고점을 맞고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이고요. 여기 전저점까지 내려와주면 아주 좋지 않을까. 매수를 들어가면은, 이때 들어가면 또 한 20%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오죠. 현재로서는 전저점과 전고점 사이에서 횡보를 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이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주봉은 이제 매주 정리를 하기 때문에 한 주 한 주 이렇게 보는 걸로 보시면 되겠는데,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전고점, 전저점, 지금 주봉에서도 전고점에서 이렇게 맞고 떨어지고 있는데 20주선에 딱 걸려있죠. 중요한 자리에서 딱 걸려있다. 다음주 월요일, 화요일이 참 중요하겠다. 여기서 빠지면 이제 밑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여기서 버텨주면 요까지 또 한번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구나. 네, 일단 이론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주식이 100%는 없죠. 이러다가 안 좋은 뉴스 빵 트면 빠지는 거고, 좋은 뉴스 뜨면 올라가는 거고, 그런 겁니다.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죠. 네,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시면, 기존에는 60일선 중장기 저항선이죠. 60일선 넘어져야 우리가 상승을 할 거라고 보는데, 여기서 한 11월 달쯤에서 여기 돌파했죠. 10월 말 11월 이쯤에서 돌파를 했는데, 한번 돌파를 했고 아직은 60일선을 깨지 않았다. 60일선을 이렇게 딱 터치하는 순간 위로 말아주는 그런 자리가 나왔죠. 이전에는 전 저점을 이렇게 쌍바닥 찍으면서 상승을 했고, 이번에는 고점을 이렇게 쌍천장을 두드리면서 하락을 하고, 이게 참 패턴입니다. 패턴, 추세 전환하는 패턴이죠. 일봉은 이제 짧게 보니까 요런게 잘 보인다. 조금만 길게 보면, 자, 현재 추세가 조금 더 올려서 보겠습니다. 추세는 저점과 고점을 쭉 이어보면 조금 더 잘 보이죠. 자, 요렇게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고점과 저점을 쭉 이어보면 아직 여기 이 사이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은 추세를 다시 요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자리는 참 재밌죠. 요런 데서 요거 먹자고 이제 도전하진 않겠죠. 떨어질 때는 쭉 지켜봐야 된다. 홀딩을 하면서 여기를 벗어나는지 잘 지켜봐야 된다. 이제 벗어나면은 희망을 좀 가지면서 이 자리에서는 한 번쯤은 들어갈 수 있겠죠. 요렇게 바닥치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또 이 자리로 내려가면 그러면 또 추세를 지켜보다가 매수 타점이 나오면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코스닥은 비슷할 테니까 그만 보시고요. 한 종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가가 대세 상승 2020년에 2021년까지 정말 크게 올랐습니다. 주식이 완전히 대세 상승장을 치면서 이렇게 올랐는데, 이때 견인했던 게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쪽, 게임주들도 있을 것이고, 친환경 쪽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많은 섹터들이 있는데, 반도체가 가져야 증시는 살아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바이오는 정말 좋은 종목을 고르기가 어려워요. 정말 한번 빠지면
고점 대비해서 90%까지도 심심찮게 빠지고, 상승할 땐 또 뭐 10배 20배도 올라가죠. 그렇지만 실적 없는 애들이 잘 가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찍어야 될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말 나온 김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번 볼까요? 이 종목에 뭐 저희가 관심이 있어서 사는 건 아니지만, 뭐 바이오 종에서는 뭐 대장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은 그런 종목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가 아는 지인도 뭐 한 요런 자리에서 너무 비싸다 했는데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살걸, 그 자리가 이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높죠. PER이 113배다. 굉장히 높다. PBR도 6.9배다. 굉장히 높다. 그래서 진입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바이오는 요 종목 봤고요. 반도체를 삼성은 너무 흔하니까 DB하이텍 보겠습니다. DB하이텍 나쁜 종목이 아닌데 굉장히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 고점이 월봉으로 보시면 85,000원인데 4만원까지 내려왔죠. 자, 계산기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45,550원 45,550원 나누기 85,400원 딱 두드리면 63% 밑으로 내려왔다. 자, 일단 월봉으로 봐서죠. 일봉까지 보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로 일봉으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갑자기 궁금해서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을까? 34,800원까지도 빠졌었네요. 34,800원 나누기 85,400원 60% 60% 정도 59% 정도 빠졌다. 네. 자, 반등 나오는 구간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50% 65% 전후, 여기는 이제 35%겠죠. 요런 구간에서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50%면 한 42,000-43,000원 정도 되네. 요런 데서 반등이 한번 나왔고, 자, 여기는 지금 한 65%까지 안 갔죠. 65%까지 안 갔는데 반등이 이렇게 나왔다. 100% 정확한 건 없습니다. 현재 45,550원.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은데 다시 보겠습니다. 45,550원 나누기 85,400원 보시면 53%, 네, 53% 정도 나쁘지 않은 자리다.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진 자리다.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빠질 줄은 상상도 못했을 텐데, 여기가 마지막 지지선인데 여기서 딱 말아주는, 차트를 제가 보면서, 차트를 안 믿는 사람들도 많고 하겠지만 저도 차트를 워낙 자주 보지만 너무 신기하게도 잘 맞는다,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차트쟁이라서 그런 건지. 일단은 이 종목 몰라서 뭐 매수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DB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동사는 1953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70년 정도로 보시면 되네요. 70년 동안 버텼는데 망하겠습니까? 절대 안 망하겠죠. 반도체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웨이퍼 수탁 생산 및 판매를 담당하는 파운드리 사업과 디스플레이 구동칩 DDI 및 자사 제품을 설계, 판매하는 브랜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천과 상우 두 곳에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해외 영업을 위해 미국 법인과 대만, 일본, 중국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주주를 보시면 DBINC 외 6인 17.85%, 국민연금공단 8.58%, 자사주 2.34%, 그러면은 한 29% 정도, 대주주 지분이 29% 정도 된다. 한 30%, 35% 정도 넘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 면도 있지만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말 중요하게 보는 실적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 보시면 뭐 깨끗하죠. 퍼펙트합니다. 게다가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
자, 2019년에 8천억 매출액입니다. 2020년에 9,300억, 2021년에 1조 2천억, 올해는 1조 7천억. 실적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좋아지고 있다. 정말 대단한 기업입니다. 영업이익률도 2019년 1,800억, 2020년 2,400억, 2021년 3,990억, 올해는 8천억. 영업이익률이 올해는 47% 정도까지도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다. PER은 2.88, 아주 저렴합니다. PBR 자기 자산 대비해서 1배 정도. 네. 거저다 거저. 이런 종목은 반드시 잡아야 된다. 배당 수익률이 좀 작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1.11%, 조금 작다. 외국인 소진율은 25.52%. 대세 상승장에 망하지 않고 대세 상승장에 우리에게 큰 수익을 줄 거라 생각이 되니까 이제 외국인들도 이렇게 매수를 많이 하는 거겠죠. 투자 의견 목표 주가는 59,000원이다. 59,000원. 현재 주가에서 한 2만원 정도 올라가는 거니까 50% 정도, 목표 주가는 여기서 50% 정도 더 올라갈 것이다. 자, 그러면 뭐 중요한 거는 따로 설명을 안 드리고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차트를 무시할 수가 없다. 먼저 월봉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 전문가들도 본다고 있죠. 바닥 구간일 때 매수를 하면 조금만 기다리면 정말 큰 수익을 본다. 바닥 구간. 저는 위에 지표를 안 주고 안 보고 스토캐스틱 슬로우 바닥 구간을 지금 보는 겁니다. 보고 올라가죠. 올라가면 또 이렇게 수익이 나오고. 월봉입니다. 여기 바닥 구간에 매수를 하면 이거는 정말 대단하죠. 현재가 어디냐? 바닥 구간이다.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월봉으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횡보를 할 때는 아주 꾸준하게 횡보를 하다가 한번 올리기 시작하면 정말 엄청나게 올린다. 자, 그전에도 이건 최근이니까 그전에도 보시면 여기 횡보 구간 지나고 엄청나게 올렸다. 그 다음에 여기 또 횡보하는 구간 엄청나게 올렸다. 자, 이제 횡보하는 구간은 그전과 비교해보면 한 요 구간이 되겠죠. 요 구간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대세 상승량에서 날리면 좋겠다. 지금 짧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월봉으로는 60월선을 깨뜨리면 안 되겠다. 현재로서는 60월선 근처에 오면 매수 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주봉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주봉 차트는 월봉 차트를 작게 조금 더 세세하게 보는 거다. 결국에는 일봉, 주봉, 월봉 큰 틀에서 보면 결국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보면 여기가 이제 이전에 지지선이죠. 여기서 딱 지지를 해주는 모습. 이 지지선은 죽었다 깨도 깨지면 안 되겠다. 여기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 자, 한 3만원에서 35,000원 사이는 죽었다 깨도 깨지면 안 된다. 그러면 3만원이라 치면 한 20%, 빠지면 20%까지 빠질 수 있다. 그렇지만 상승하면 여기 한 55,000원까지는 또 단번에 가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55,000원까지 가면 15,000원이니까 한 35%에서 상방으로는 한 40%까지 열려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방으로 떨어지면 20%까지 빠질 수 있고 상방으로 올라가면 한 40%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주식에선 100%가 없다.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깨지지 않는 지지선이 있는데 깨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깨고 내려가면 이제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워렌 버핏이 했던 말 중에서 워렌 버핏이 보유하고 있는 그 종목 있죠. 자기 회사가 있죠. 그 회사가
실적이 그대로 실적은 뭐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50%까지 빠진 게 굉장히 빈번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멀쩡했는데 주가가 50% 이상 빠진 적이 몇 번이나 있었다. 그럴 때 우리 주주들은 조금 더 매수하는 전략으로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인물 피터 린치가 있을 겁니다. 아마 피터 린치가 했던 말, 이 기업은 부채가 없고 실적이 너무 좋았다. 그렇지만 주가는 완전히 바닥이어서 자기는 엄청나게 사고 주위 사람들에게 사라 권했다. 그런데 그 종목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또 빠졌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정말 좋은 종목이다, 사라 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주가가 빠지더라. 굉장히 빠지더라. 그래서 바닥을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런 뉘앙스로 완전히 똑같이 말한 건 아니죠. 제가 기억을 더듬으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바닥을 예측하는 건 뭐 쓸모없는 짓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결국엔 내가 그 종목을 기다려서 겨우 2.5배? 5.5배? 2.5배겠죠 아마. 5.5배면 장타니까 겨우 그 종목을 기다렸다가 2.5배 정도 먹는 게 전부였다. 2.5배 먹는 게 아주 별거 아닌 일이다, 뭐 이런 표현이죠. 겨우 기다렸다 2.5배 먹고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단은 차트를 100% 신뢰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하락할 때는 3만원까지 빠질 수 있고 상승하면 단기적으로 55,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제가 볼 때는 DB하이텍이다. 자, 여기서는 몰빵 투자하면 100% 지는 게 현실이다. 현실. 몰빵 투자. 저는 이런 종목을 보면 제가 리딩을 하면 2% 그냥 매수하라고 합니다. 2% 매수하고 많으면 추가 매수 2% 하고 또 추가 매수 4% 하면 8%죠. 8% 이상은 잘 안 합니다. 왜냐면 더 이상 살릴 방법이 없다, 빠지면. 자, 이 종목은 그러니까 투자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렇게 분할 매수하는 게 있고, 여기에 강력한 지지선 60월선이 오면 이 근처에서 매수를 딱 하고 그냥 쥐고 있는 겁니다. 쭉 빠져서 다시 120월선까지 오면 매수 타점이 또 오는 거죠. 추가 매수 자리죠. 요런 걸 보고 그냥 한번 매수하고 지켜보는 겁니다. 지켜보고 올라가면 수익을 버는 거고, 빠지면 좋은 종목이 더 빠지니까 내가 좀 더 사야 되겠다, 추가 매수를 하고 뭐 그런 거죠. 하고 싶은 말씀, 결론은 지금 밑에 60월선이 있고 현재 주가가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좀 빠지고 있는데 요 사이에서는 한번 담아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빠지면 추가 매수 자리는 명백하다. 아주 조금 더 밑으로 빠졌다 올릴 수 있겠지만 2만원 조금 넘어가면 여기 120월선이 있다. 여기가 추가 매수 타점이다. 수익은 한 5%에서 단기적으로 보면 한 20% 사이가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은 중장기적으로도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몰빵 투자하지 마시고 안정적으로 투자하셔서 수익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DB하이텍 영상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